이번 현역가왕3 9회차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우선 이 대국민 응원투표 7주차 결과를 좀 살짝 볼게요.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재윤 씨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수연 양이 여전히 탑3에 들어간 가운데 빈예서 양이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강희연 씨가 항상 탑3 안에 자리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야, 그런데 빈예서 양이 갑자기 7주차 준결승전부터 엄청나게 국민투표 순위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방송 문자 투표 때 파워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빈예서 이러다가 가왕 되는 거 아니야? 1등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빈예서 결승전 탈락했다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혼돈의 데카오스.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위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김태현 양은 여전히 탑5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순위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드디어 이 7위권까지만 순위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안에 구수경, 솔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홍자 씨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죠. 홍자 씨가 2주 연속으로 대국민 투표에서 배제가 되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확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금잔디, 김주희, 소유미 셋 중에 2명이 탈락을 할 것이다. 2명이 탈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탑7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탑7 밖으로 밀려나는 8, 9위의 금잔디, 홍자 이런 가수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 해석과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국민 투표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홍자 씨는 천기가왕 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러니 이 탑7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대로 최종 탑7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이 사이에 순위 변동은 있겠지만 이 탑7 안에 들어온 이 7명 안에서 순위가 변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시점에서 사실 이 김태현 양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짚어드렸던 선곡의 아쉬움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터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김태현 양이 동반자를 못 부른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곡 자체가 김태현 양의 이 국악 트로트를 뛰어넘은 이 어린 친구만의 어떤 그 감성이 묻어나는 노래는 사실 절절한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김태현 양의 절절한 노래들은 빈예서, 이수연 두 친구와도 또 다른 차별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거고 또 많은 팬분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인데 이번 동반자 선곡이 너무 아쉬웠다. 자, 그렇다면 김태현 양부터 말씀드릴게요. 탈락하냐? 김태현 탈락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금잔디, 김주희, 소유미 2명 중에 1명, 2명, 이 3명 중에 2명이 탈락할 거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김태현 양이 탈락 위기에 놓이냐? 아시겠지만 뒤집기 한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기 한 판의 배점은 1라운드를 완전히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인 배점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김태현 양의 탈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간 이 빈예서 양의 경우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빈예서 양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고 뭐 패자부활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 무대만 놓고 본다면 야, 진짜 잘 불렀다. 빈예서가 정말 깔끔하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극찬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적받고 있었던 많은 단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마스터단에게 극찬 세례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빈예서 양이 결승전에서 탈락을 했다 안 했다라는 논란이 나온 얘기 이외에 제가 준결승전에서는 무조건 결승 진출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말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준결승전에서 탈락했다고 했지 않냐?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증언에 대해서 아닐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었어요.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예서 양은 결승 진출합니다. 근데 몇 위로 진출하느냐? 탑5로 진출하느냐? 이 모든 것이 김태현 양하고 똑같이 이 뒤집기 한판 점수 무대 순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번 빈예서 양이 정말 엄청나게 부활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빈예서 양이 결국에는 추가 합격을 할 거였는데 시청률 때문에 계속하여 탈락 위기를 계속하여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워낙 오열 사태가 파급이 컸고 빈예서 양이 추가 합격하면서도 비판 논란이 많았다 보니 이 준결승전을 촬영할 때는 제작진 입장에선 무조건 빈예서가 한 방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빈예서 양이 너무나 보기 좋게 만들어져 버렸고 제작진하고 마스터단에게 어떻습니까? 명분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는 빈예서 양이 항상 이 오열 사태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번에 잘 불러버리니까 마스터단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너무 잘 불렀다라는 평가가 빗발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빈예서라는 참가자에 대한 논란거리를 빈예서 스스로가 아예 싹 가라앉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빈예서가 결승전에 진출해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해볼 만한 상황이 나와도 괜찮겠구나라는 명분을 제작진과 마스터단에게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빈예서 양은 생방송 투표를 통해 1등 가왕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승전 탈락? 어떤 이상한 급진적 사태? 이런 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빈예서 양이 지금 결승전에 진출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전 나오면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대국민 투표가 탑3 안에까지 올라갔어요. 급등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땐 빈예서 양의 팬분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대국민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준결승 2차전 때 나올 8주차, 9주차 이때 당시의 대국민 투표의 순위는 진짜 2등까지 치고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압도적이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국민 투표보다 뭐 대국민 마스터단 점수 다 합한 거보다 생방송 문자 투표가 압도적이다. 실시간이라고 할게요. 실시간 문자 투표가 압도적입니다. 이거 앞에 있는 점수 다 이기는 게 실시간 문자 투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빈예서 양이 뭐 하차를 했네. 1차전 때 뭐 탈락을 시켰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빈예서 양이 시간이 다 되어 촬영 녹화를 끝내고 퇴근을 했거나 아니면 빈예서 양이 정말 자진하차를 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순위가 낮아도 실시간 문자 투표 때 충분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다. 그러면 가왕의 길이 열릴만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홍자 씨에 대한 탈락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홍자 씨의 이번 논란은요,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홍자 씨는 이미 천기가왕 때 음이탈이 났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그 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오열 사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홍자 씨는 음이탈이 미스트롯 때도 그 이전에 뭐 행사나 많은 다른 무대에서도 계속하여 홍자 씨의 저 곰탕 보이스가 긁어서 내는 소리인 건지 성대 결절이 있는 건지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건지 실력이 그런 건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빈예서 양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자 씨 같은 경우는 결국 대국민 투표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터단에게도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유력해지면 뭐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승 진출을 해도 탑7을 장담하지 못한다. 왜냐면 대국민 투표 순위라도 치고 올라와 있어서 막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다면 생방송 투표에서 홍자 씨가 진짜 탑7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국민 투표 순위 밖으로 탑10 밖으로 밀려난 지가 꽤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방송 투표에서도 홍자 씨가 상위권을 차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야기된 건 사실 홍자 씨 스스로의 노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홍자 씨의 저 성대결절인지 음이탈인지 긁는 목소리인지 굉장히 이 애매한 목소리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떤 대중들과 시청자들과 마스터단이 호감을 갖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수로 들릴 정도로 컨디션 난조인가?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잘못된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홍자 씨는 결국에는 높은 순위에 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자 씨는 결국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을 못했거나 진출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탑7을 절대로 장담하지 못한다. 생방송 투표에서도 매우 어렵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 현역가왕 3에 굉장히 논란이 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금잔디는 히트송의 여왕이지 경연은 모르겠다. 사실 히트곡은 철저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경연송은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맞추는 노래일 뿐이다. 금잔디가 히트곡을 많이 가진 여왕이라 그런지 심사위원에게 당당히 대드는 모습이 참 웃기면서도 대단하다. 경연자가 심사위원에게 자기 소신으로 맞서는 건 금잔디 정도 되어야 가능한 구경거리 아니겠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게 저래도 될까? 아시겠지만 요번에 홍재윤 씨와 이 대결을 펼친 것이 이 금잔디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금잔디 씨의 노래와는 다르게 홍재윤 씨는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실력은 인정하지만 이건 준결승 무대이고 고속도로 메들리 새 노래 중에 찔레꽃 한 곡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금잔디 씨가 가만히 있는데 서주경 씨가 말을 꺼내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함께 무대를 해봤기 때문에 데뷔했을 때 노래 정말 잘했다.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다. 발음도 막 던지고 표정도 막 던지고 정립이 돼도 충분히 됐을 나이인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오늘은 놀러 나온 것 같다. 놀러 나오면 안 된다. 홍재윤이라는 강력한 실력자가 옆에 있지 않냐. 직계 선배가 얘기하는 걸 무시해서 듣지 말아라. 서주경 씨가 좀 세게 말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야, 금잔디 씨가 이러는 거 저는 모든 가수들을 통틀어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차지현 씨 같은 경우가 고생했네요 라는 김수찬 씨의 말에 예 라고 말하면서 막 울컥했던 거는 웃고 넘어가는 좋은 분위기인데 엄청난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마스터의 일침에 대놓고 반박하며 선배님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싹 얼어붙었거든요. 제가 볼 땐 제작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편집했을 것 같아요. 26년 동안 노래하면서 이게 금잔디 스타일의 노래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주경 씨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일시정지 장면이 아니거든요. 말을 못해요. 선배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바뀌더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서주경 씨가 조금은 당황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이건 내가 너를 싫어해서 너를 까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야, 근데 이 사태에서 서른도 마스터와 주현민 마스터의 표정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대선배들 앞에서 자기 선배에게 대놓고 흔한 말로 개긴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두 사람의 점수차가 극심하진 않지만 165점 대 95점. 관객평가단은 오히려 홍지윤 씨보다 금잔디 씨가 많은 점수를 받아가면서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판정단은 홍지윤 씨보다는 사실 이 금잔디 씨를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굉장히 낮았어요. 20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점수를 준 사람이 바로 서주경 씨였다. 그만큼 금잔디 씨에게 큰 비판을 했지만 정작 자신만을 찍어준 건 서주경 마스터밖에 없었다. 다른 선배 마스터들은 전부 다 홍지윤 씨를 찍었습니다. 국민판정단은 금잔디 씨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스테이지에서 국민판정단 점수가 좋더라. 좋은 말씀을 듣고 크게 배운 거고 많은 점수를 줬으니 뭐 국민들이 즐거웠으면 됐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서주경 마스터가 말을 세게 한 건 맞지만 정작 점수는 줬거든요. 그리고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이 금전 관계가 있습니다. 초창기 현역가왕 예심 때 그런 사연이 나왔잖아요. 금잔디 씨가 직접 서주경 선배님이 자기가 정말 생활고로 힘들 때 부탁을 드렸는데 두말 없이 돈을 내주었다. 몇백만 원을. 아직까지 안 갚은 걸로 알고 있다라는 대중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주경 마스터가 금잔디 씨가 이번 노래가 안타깝고 훨씬 잘 부를 수 있는 후배인데 왜 저렇게 불렀을까라는 생각에 세게 말을 하고 점수는 금잔디 씨를 찍었는데 아니 후배가 갑자기 대놓고 대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마음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까 시청자분의 의견처럼 금잔디가 히트송이 얼마나 많은데 마스터도 니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라며 대들 수 있는 것도 이 금잔디 정도의 경력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하고 어찌됐건 마스터들이 이렇게까지 비판받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했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도 연습을 하면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강희연 씨가 생각보다 선곡을 너무 잘했고 무대를 잘 구성했다 보니 김태현 양이 리허설을 해보고 패배할 것 같다. 언니가 너무 잘했다라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단 말이죠.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김태현 양이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큰절 올려버리면서 이 태진아 가수의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빵빵 터트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조금 뒤쪽에 있는 경력이 높은 레전드 마스터들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 앞에 앉아있는 젊은 트롯 후배들은 굉장히 신나게 이 무대를 즐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점수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김태현 양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꽃까지 건네면서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강현 씨가 선곡 자체가 좀 더 잘 어울렸다라는 평가가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이 땡벌과 동반자 워낙 유명한 노래였는데 이 박현빈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김태현 양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까지 기대를 했다. 근데 내가 듣기에는 태진아 선배님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 원곡이 너무 셌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지혜 씨는 오히려 극찬을 했어요.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님에도 김태현 양이 모든 걸 보여줬다. 그리고 강희연 씨는 선곡이 너무 잘 어울렸다. 둘 다 잘 불렀다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점수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90점 대 40점, 국민판정단이 77점 대 53점으로 김태현 양이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김태현 양이 차라리 다른 노래를 선곡했다고 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태현 양 특유의 가창력을 보여주기에는 노래 자체가 조금은 결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꽤나 준수한 점수 차이였다라고 보여줘요.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팀들은 점수 차이가 말도 안 됐거든요. 자, 어찌됐건 연예인 판정단에서 그래도 김태현 양에게 서른도, 주현미, 서주경
경력이 높은 선배 가수들은 전부 다 김태현 양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나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리고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오늘 의외의 비평을 받았습니다. 고음을 엄청 많이 좋아하더라. 이수연의 강점이 굉장한 고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수연 양이 아마 무대를 준비하면서 무언가 조금 욕심을 냈다고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잘 부르는 가수인데 너무 고음에 집착을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수연 양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봤고, 그럼에도 무대는 훌륭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혹평을 받았을까? 실시간 채팅창은 당시에 조금 난리가 났거든요. 마스터들이 네가 뭘 아냐? 이수연 노래 잘하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소유미 씨가 이거 보면서 저거 어떻게 이겨? 라고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마스터들이 비판한 바로 이 장면. 전조도 2번이나 했고 굉장히 고음에 고음을 쌓아가는 이소연 양이 어찌 보면 퍼포먼스죠. 내가 고음을 이 정도로 잘 부른다. 근데 이걸 본 마스터들의 표현 어마무시했습니다. 193점 대 67점. 정말 어마무시하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소연 양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소유미 씨는 연예인 판정단 30점밖에 못 받고 국민 판정단 점수도 너무 낮았어요.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두 사람이 났거든요. 37점 대 93점이니까요. 마스터 점수도 30점 대 100점이니까 3배 이상 났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박살이 났다. 김태현 양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26점 차이. 마스터들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서른도, 주현미, 박구윤, 오랜 경력의 마스터들은 오히려 소유미 씨를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소연 양이 혹평을 듣게 된 건 안 그래도 잘하는 고음을 좀 너무 집착을 했고 과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같은데 의외는 이 나머지 마스터들의 경우는 그런 평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관객평가단과 마스터들의 대다수가 이소연 양을 고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운 무대들이 펼쳐지기 이전에 아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빈예서 양이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솔지 씨의 노래 무대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빈예서 양이 결국 내가 또 최하위가 될 것 같다. 이 얼마나 트라우마와 불안함이 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무대를 가져가게 되었다. 자, 빈예서 양이 부른 이 비 내리는 영동교. 정말 꺾기의 어떤 장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꺾기가 있었던 빈예서 양의 노래 특성이 오히려 정갈하게 다듬어지면서 이 노래의 매력이 폭발한 것 같아요. 주현미 마스터가 이렇게까지 만개하며 웃는 적이 많진 않거든요.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고 솔지 씨도 이걸 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참 착하기도 한데 빈예서 양의 노래 무대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잘한다. 가수 대 가수로서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중간에 간주가 나올 때 빈예서 양이 굉장히 울컥하는 표정을 보였거든요. 이때 살짝 위기일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빈예서 양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때도 살짝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걸 잘 눌렀고 지켜보던 같은 10대 가수인 김태현, 이수연 두 친구도 마음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자, 빈예서 양의 노래 평가가 실시간으로 어땠느냐? 됐네. 잘한다. 잘 해냈다. 오늘 너무 좋다. 후공이라 긴장했지만 그래도 잘한다. 솔직 팬이지만 예성아 너 잘 불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빈예서 양의 이번 무대는요.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극찬받을 만했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 마스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저분한 기교를 다 없애버렸다.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다. 마스터들 사이에서 극찬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지? 수은등은 정말 부르기 힘든 노래다. 거의 음을 위에서만 내야 한다. 노래를 가창력 있게 부르려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하고 아랫배에서부터 소리가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수은등은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라 걱정했다. 솔지 씨가 평소에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굉장히 솔지 씨 같은 경우는 파워풀한 고음을 내잖아요. 그거 내려면 이렇게 가성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가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 라고 극찬을 했고, 비 내리는 영동교 누가 부를까 했는데 빈내사양이 불렀다라며 꾸미몸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던 창법이 싹 다 사라졌다. 자신이 데뷔 때 녹음했던 그런 버전의 무대를 빈내사양이 보여줬다라면서 극찬합니다. 극찬 세례가 쏟아졌어요. 원곡자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본인이 데뷔 때 한음 한음 정성 들여서 불렀던 그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윤명선 마스터도 솔지 씨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노래의 맛을 알면 음악의 원리가 보인다. 가능성이 정말 최고로 많다. 극찬을 합니다. 이때 서른도 마스터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거 뭐 답 나온 거 아니냐 이미. 실제로 무대 점수가 181점 대 79점. 솔지라는 가수를 상대로 마스터들에게 이 정도 점수 받을 수 있는 가수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압승 수경 180도 달라져서 돌아왔다. 역대급 판 뒤지기에 나섰다. 라는 기사가 계속하여 대서특필 되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의 무대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특히 이 차지현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이클 잭슨 댄스를 흉내내면서 무대를 펼치고, 이 구수경 씨가 평소 홍지윤 씨의 굉장히 해맑은 무대를 펼쳐 보이는 걸로 보여지며, 이 홍지윤 씨는